때는 30년 전 1986년 영국입니다. 5살짜리 꼬마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낡은 동전 하나를 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그 꼬마는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4살짜리 아들에게 동전이 든 상자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이 한 가지 기억이 스쳐갑니다.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각종 희귀품을 모았던 수집 덕후였다는 사실이죠. 오호. 그래서 요거 팔면 뭐 반값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남자는 동전을 들고 감정사에게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아무것도 모르죠. 수십 년 전 방에 던져둔 이 동전의 반전. 이 동전은 25만 파운드입니다. 25만 파운드면 한화로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동전의 정체는요. 퀸 앤 비고 5 기니라는 명칭을 가진 보물이었습니다. 1702년 스페인과 벌인 비고만 해전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기념 금화인데 이게 세상에 20개밖에 없습니다. 단 20개밖에 없는 진짜 보물이었던 거고요. 이야, 대단하네. 무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취미 중에 하나, 화폐 수집. 그런데 특히 눈에 불을 켜는 지폐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지폐는 기본이고요. 오래된 지폐, 그리고 00000001부터 시작하는 빠른 번호 지폐나 아니면 같은 숫자가 반복하는 일명 솔리드 지폐, 또 제일 앞자리 수를 제외한 모든 숫자가 0인 밀리언 노트, 이런 특이한 일련 번호 지폐들이 아주 비싼데요. 그런데 정말 유니크한 비주얼로 몸값이 고공행진하는 지폐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잘못 인쇄된 지폐, 이름하여 에러 지폐입니다. 자, 200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요. 익명의 입찰자가 20달러짜리 지폐를 무려 25,300달러, 약 2,89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저 뭐 상표 아니에요? 음료 상표? 그런데 네. 저게 이렇게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 옆에 오렌지 주스로 유명한 회사 델몬땡 로고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뭐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티커를 따로 붙인 것도 아닙니다. 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쇄가 된 거예요. 실수로. 실수로? 그래서 확인한 결과 1996년 미 재무부의 포트워스 조폐창에서 제조가 된 것이고요.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게 이제 조폐창에 보면 펄프가 공급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게 보면 바나나나 오렌지에 다 붙어있는 스티커니까 맞아요. 그 스티커 인쇄하는 그 중간에 하나 끼어가서 잘못 인쇄된 하나가 종이 지폐에 인쇄되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펄프를 네. 저 지폐 공사 공제 넣기 전에 그쵸, 그쵸. 회장에 넣기 전에 이게 납품을 하는데 바나나를 먹고 있었던 거지. 수집계의 양대 산맥, 우표 수집인데요. 이 가로 세로 2, 3cm도 안 되는 이 작은 우표가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 또 안 믿는다. 우표가 뭐 수백억 원이야.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나 말도 안 돼. 먼저 이거 왜일 것 같으세요? 아 왜? 라이트 형제 기념 우표 아닙니까? 라이트 형제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잠깐만 아, 뒤집었어. 그렇죠. 에러.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 뒤집혔잖아.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1918년 5월 어떻게 저렇게 18일 인쇄하냐.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항공 우표인데요. 원래 우편용 비행기인 커티스 제니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는데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그만 파랑색의 제니가 뒤집힌 채 인쇄가 된 적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당시에 이 우표 값은 24센트였는데 지금은 이 우표가 한 장에 10억 원이 넘는 귀하신 몸이 됐다고 합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거 소개해드릴게요. 201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8억 8천만 원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우표 소개해드립니다. 그게 뭐야? 그냥 뻘겋죠. 네. 185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에서 제작한 우표로요. 어느 날 가이아나 우체국장은 폭풍으로 인해서 본국인 영국에서 우표가 공급되지 않자 현지에서 소량으로 임시우표 3종류를 발행해서 사용합니다. 임시야. 임시우표지만 진홍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범선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 라는 식민지 모토를 라틴어로 인쇄했고요. 거기에 위조 방지 차원에서 우체국 직원의 EDW라는 서명까지 넣어서 판매했는데요. 1878년 우표 수집가 필립 폰 페라리, 그분이 사들였고 뉴 B 창업자의 고손자 존 E. 듀이를 거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수집가들 손을 돌고 돌아서 빌딩 한 채 값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우체국 직원의 EDW라는 서명이 들어간 임시우표가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복권 당첨의 꿈. 그런데 미국에선요, 이 복권 당첨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아주 우연히 엄청난 행운을 얻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죠? 엄청난 행운. 또 놀랄 준비해야 되나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사는 골동품 수집가 랜디 구이아로 씨. 그는 인근 도시를 여행하다 한 중고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낡은 흑백 사진 3장. 사람들이 모여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3장에 $2,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죠. 그렇게 그의 수집함에 컬렉터가 하나 더 추가됐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어느 날 그게 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 하고 궁금해진 랜디는 한 화폐 감정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감정 전문가. 왜? 이 사진이 진짜라면 500만 달러가 넘을지도 몰라요. 무려 53억 원의 감정가를 매긴 건데요. 무슨 사진인데 저게 50억이 넘어요? 이유는 사진 속 주인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세계적인 살인마 빌리 더 키드. 뭐야? 뮤지컬인가 영화 영화 뮤지컬 맞죠? 예. 그 소재로 나왔던 그 사람. 네, 맞아요. 참고로 당시에만 해도 빌리 더 키드가 찍힌 진본 사진은 감정된 것만 세상에 단 한 장. 어머. 즉 이 사진이 진짜라면 세상에 딱 2개뿐인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중 하나인 거죠. 희귀템이네요, 정말. 전 세계 2장이라니까. 완전 레어템이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감정을 위해 화폐 감정 회사에서는요. 세계적인 N 다큐멘터리 채널 제작팀과 함께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동품 수집가, 감정 전문가, 심지어 안면 인식 전문가까지 합세.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에 공개된 빌리 더 키드의 사진 속 이목구비와 면밀히 비교도 해보고요. 또 사진이 찍힌 장소를 찾기 위해 G사의 위성 사진을 다 뒤져 사진이 찍힌 지역으로 추측되는 뉴멕시코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개월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이 빌리 더 키드의 사진은 진짜가 확실합니다. 소름. 결국 진본으로 밝혀진 이 사진. 1978년 여름 빌리 더 키드가 갱단 멤버들과 함께 크로켓을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빌리 더 키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뒤에 약간 구보장에 서 있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빌리 더 사람. 키드. 와. 참고로 그 뒤 이 사진을 감정한 회사에선 500만 달러, 53억 원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현재 이 사진의 주인인 랜디와 함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나는 대체 언제 로또가 되는 거요?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로또보다 더 빠른 길은 이걸지도 모르니까 눈여겨보세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던 제시 로네바움 씨. 오래전 그가 벼룩시장에 갔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거 하나 가져가. 1,000원이야 1,000원. 아주 싸게 주는 거야. 아이, 뭐 나이가 빠진 걸 뭐 이게 1,000원씩 받아. 더 깎아줘요 좀. 에이. 아 그럼 500원만 줘.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가격 흥정에 성공해 50센트의 그림을 사가지고 온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늘 집에 있던 그 그림을 보는데 바로 그림 하단에 적혀있는 팔렛 앤 치즐 클럽 1910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는 즉시 그가 믿던 굿땡의 이 문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이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봤다! 그게 뭔데요? 팔렛 앤 치즐 클럽은 1895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예술가들의 모임입니다. 그가 단돈 50센트를 주고 샀던 이 그림은요. 20세기 초 미국을 대표하는 모더니즘 화가 윌리엄 빅터 히긴스를 포함해서 당시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화가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를 그려 완성한 특별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와. 이 작품이 적어도 10만 달러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었으니까요. 50센트가 10년 후 20만 배가 뛴 1원이 된 거죠. 우와. 이렇게 50센트를 주고 산 그림으로 억소리 나는 행운이 찾아왔다면 자, 이번엔 $5의 기적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테리 호튼 여사인데요. 그녀는 1991년 한 중고물품 가게에서 $7짜리 추상화를 깎아줘. 집에서 그냥 타프나 던지려고 그래. 그냥 그거 맞추려고 그러는겨. 그래서 졸라서 $5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 그림을 한참 뒤에 다시 판료량으로 중고물품 판매점에 가져갑니다. 이 그림은요,
잭슨 폴록의 작품 같아 보이는데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잭슨 폴록은요, 1940년대부터 커다란 캔버스 위로 물감을 흘리고 끼얹고 튀기고 몸 전체로 그림을 그리는 추상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그림에서 발견된 지문이 런던의 유명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소장한 잭슨 폴록의 작품 속 지문과 동일하고, 말도 안 돼. 또 잭슨 폴록의 작업실에 눌러붙어 있던 안료와 호튼 여사가 산 이 그림의 안료가 동일할 뿐 아니라 또 잭슨 폴록의 대표작 넘버 5와도 꽤 비슷한 패턴의 그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예술연구재단에서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품과 100% 맞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그림이 진품으로 판정이 난다면 우리 돈으로 1,167억 원이 넘는 그런 값을 받게 되죠. 과연 5달러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One of these days, I'm gonna say, neener, neener, neener. I told you so.